네, 안녕하세요. 김경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비타민 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대표적인 항바이러스의 1등 주자인 비타민 C. 많이 여러분들 도전해 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가장 유명한 영양소이죠. 바이러스 시대. 흔히 이제 진료실에서도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비타민 C 고농도라고 하는 주사, 또는 비타민 C 메가도스라고 하는 경구용으로 한 10g 이상 먹는 것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고,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비타민 C에 대한 더 많은 방송들을 많이 보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초점은 과연 비타민 C가 바이러스, 그 중에서 호흡기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근거, 어떤 임상적인 논문들이 어떤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C에 대해서 글쎄요, 초창기 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중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많은 중국의 병원들이 비타민 C에 대해서 초기 투여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요. 2020년 올 초에 3월 16일 날 일본 잡지 현대비즈니스 온라인판에도 중국 상하이시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초기에 어떤 진료에 대한 권고가 나오기 전에 비타민 C의 이 메가도스 요법을 권고했는데, 메가도스라는 거는요, 체중 1kg당 하루에 50에서 200mg 정도의 비타민 C를 정맥 주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체중이 70kg라면 하루에 3 내지 14g 정도, 보통 10g 정도라고 얘기하죠. 이걸 투여하는 거죠. 저희 병원에서도 흔히 비타민 C를 이렇게 메가도스 할 때는 보통 10g 정도로 사용하기도 해요. 과연 이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현대의학에서는 비타민 C만큼 논란이 된 영양소가 없다 할 정도인데, 이 비타민 C의 논란을 짚히게 된 것은 그 유명한 그 라이너스 폴링 박사 때문이에요. 너무 유명한 박사님이시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두 번이나, 미국 학자인데요, 두 번이나 노벨상을 받으셨어요. 첫 번째는 노벨 화학상, 물론 이제 두 번째 상은 1962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는데, 그거는 이제 관련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그런 생리학자이고, 이분이 비타민 C, 1970년도에 비타민 C와 감기라고 하는 이 보고서를 내면서 비타민 C 연구가 대중들한테 아주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스탠포드 대학에 있으셨고요. 비타민 C 연구를 집중적으로 했는데, 그분도 본인 스스로 먹어보시고 또 다양하게 임상 경험을 하면서 보통 10g 이상을 먹였더니 감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학계에서는 굉장히 논란거리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건 너무 과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실제로 암 치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질병 치료까지, 또는 질병의 예방까지 관여한다는 것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설왕설래해요. 근데 오늘 포커스는 이러한 암이나 다른 질병이 아니라 과연 항바이러스, 대표적인 감기나 또는 인플루엔자 같은 독감 같은 것에 비타민 C가 도움이 됐는지 한번 제가 리뷰해 드릴게요. 일단 기전은요, 비타민 C가 어떻게 도움되냐 했을 때 백혈구 세포의 한 종류인 호중구 세포 같은 면역 세포가 축적되면서 좀 어렵지만 바이러스를 잡아내는 과정 속에서 주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백혈구 감염이 있는 곳으로 이 면역 세포가 이동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먹는 식균, 그리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비타민 C가 바이러스와 세균들을, 박테리아들을 활동을 억제시키거나 또는 죽이는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한번 좀 연구를 보면은요, 비타민 C와 관련된 호흡기 바이러스와 관련된 연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아 청소년 대상으로, 그러니까 한 3개월 내지 한 18개월 어린 그런 소아 아이들 대상으로 8개의 이중 맹검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완성된 형태의 임상 연구 세트를 8개 정도를 비교해서 메타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각 연구들 간의 시스템 분석, 그러니까 연구의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타 분석을 했더니 고농도의 비타민 C가 정말 감기나 이런 상기도 감염 같은 것에 발생을 예방한다, 발생을 막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결론이 없다라고 말드리지만, 하지만 이환 기간, 질병을 걸리고 있는 그 시간을 평균 1.6일 정도로 단축했기 때문에 치료에는 도움이 되었다라고 결론 내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비타민 C가 감기를 막는 것은 아니고 치료에 도움된다. 근데 좀 더 집중해서요, 그냥 일반적인 비타민 C가 아니라
고농도 주사, 좀 전에 말씀드렸던 10g 이상의 그런 메가도스 비타민 C 주사를 직접적으로 임상시험한 것이 있을까? 비교적 최근에 2019년도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내과 의학 저널 중에 하나가 자마라는 JAMA라고 하는 저널이 있습니다. 이 자마지에 중환자실 환자를 167명을 대상으로 고농도의 비타민 C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60kg 기준으로 환자한테 3g의 비타민 C를 하루에 4번 나눠서, 그러니까 총 12g을 투여했더니 결과는요,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세요. 보니까 가짜 주사에 비해서, 위약군에 비해서 고농도의 비타민 C를 줬더니 이 중증 환자가 죽는 경우 사망률을 무려 55%로 낮췄다. 그러니까 오주 비율, 위험비를 마이너스 0.5했다. 굉장히 큰 비율로 위험을 낮췄다고 하는 부분들이 최근에 나온 굉장히 잘 갖춰진 세트, 물론 숫자가 좀 적었던 것입니다. 167명이니까. 그리고 다른 연구에서도 중환자실에 인공호흡기를 단 환자를 비타민 C가 24% 정도의 인공호흡기 착용률을 감소시켰다. 그러니까 중증 합병증을 막았고 치료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비타민 C가 나름 어느 정도는 바이러스를 이긴다는 비교적 좋은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여러분들 비타민 C 복용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비타민 C가 굉장히 먹기 힘들죠. 10g 이상 먹는다는 건 되게 고역인데, 의사들이 보통 권고하는 방식은 자신이 설사하기 직전까지 용량을 올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5g, 어떤 사람은 2g, 어떤 사람은 10g,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 C는 여러분들이 참을 수 있을 만큼 용량을 먹여서 매일 먹으라고 하는 것들이 이 특수한 목적, 바이러스를 자주 걸려서 감기에 자주 걸리는 사람들 목적에는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약을 하면은요, 비타민 C 대표적인 음식은 이제 고추, 키위, 철, 피망, 오렌지 등이 있고요. 항바이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기전이 있었고요. 질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들, 암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바이러스 연구에서 오늘 점수는요, 가장 높은 별 4개. 왜냐하면 메타 분석이 존재하고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마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중증 예방 효과는 있다, 중증 합병증 예방 효과는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신결석 위험이 있다는 것들 참고하시고요. 하루에 사람마다 1 내지 10g 정도의 다양한 용량을 소요할 수가 있다. 그리고 빈속에 먹는 것을 우선 추천한다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계속 비타민 D 또 미네랄 등등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